지금 만들 키트는 모시 미니 크로스백입니다. 키트 안에 구성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거 같은 경우는 겉면에 겉감을 쓰일 모시이고요. 모시 위에 생활방수 코팅 처리를 해가지고 조금 단단합니다. 그리고 겉감으로는 돈피, 돼지 가죽을 겉감으로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요 안쪽에는 심지천이 있습니다. 요거는 겉감에 도안을 그려서 할 수 있는 전개도가 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크로스백이니까 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느질 할 때 쓰일 실은 실크사입니다. 실크사에 코팅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밀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느질 할 때 그립감 좋게 바느질을 잘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골무가 있고요. 그리고 도안 그릴 때 필요한 이렇게 초크 샤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느질 할 때 쓰이는 바늘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헤라로 접혀지는 라인을 잘 접혀질 수 있게끔 자국을 내주는 헤라가 있고요. 그리고 눈금자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시 겉감에 도안을 이렇게 올려서 정중앙에 센터를 맞춰가지고 도안 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다가 가운데에 맞춰서 이렇게 시침핀을 꽂아주시는 게 좋아요. 가장자리를 이렇게 도안의 크기에 맞춰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도안의 끝쪽에다가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다 그렸으면은 가운데에 고정을 해놨던 옷을 빼줍니다. 지금 이 전개도 선대로 여기에다가 그대로 보고서는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꼭지점과 꼭지점, 여기 꼭지점과 여기 꼭지점을 이렇게 똑같이 이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선도 여기 이쪽 꼭지점과 쭉 이어서 여기 꼭지점 이렇게 그어주시는데 이거를 너무 세워서 그으시면 안 되고 뉘어서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반대로 가겠습니다. 꼭지점과 꼭지점을 잘 찾아서 그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다 그었으면은 송곳으로 자국낸 턴을 잘 접혀지도록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자국을 내서 이렇게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힘드시면은 요 나무 끝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은 여기 끝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 또 이렇게 자국을 내주시면 됩니다. 요 길이가 조금 이렇게 자국 난 곳이 잘 안 보일 경우는 가운데에 이렇게 점을 표시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이 선 따라서 접기가 좀 더 편할 것입니다. 지금 이쪽 반대편도 접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도안대로 다 접혀졌거든요. 이렇게 다 접혀진 형태입니다. 지금 도안대로 접혀진 라인에 한 번 더 접어야 할 곳은 이 세모 라인의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서 손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은 또 여기가 또 세모가 이렇게 있죠. 여기 뾰족한 부분에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주셔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모양 마름모 모양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 마름모 모양의 가운데 이 선을 고리되게 접을 것입니다. 이 선들은 전부 다 산이 된 선들을 먼저 접은 상태에서 이 라인, 고를 라인을 접을 것입니다. 고를 라인을 접을 때 여기 끝쪽을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 끝쪽을 이렇게 또 눌러서 접어주시는데 맞붙어서 이렇게 평행하게 보이게끔 이렇게 하고 여기 끝쪽도 맞춰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름모였던 게 이렇게 접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접은 상태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형태는 우리나라 종이등 접기에서 착안이 된 것이고요. 이 형태에서 크로스백은 이렇게 가운데를 접어서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 접혀진 형태인데요. 이 형태를 접다 보면은 또 실수로 다르게 접혀져서 다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펴서 종이 같은 이걸로 대시고서는 한번 쭉 다리시면 되는데 그 다리는 거는 실크랑 울 사이에 온도로 해서 다리미로 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그려서 또 자국을 내가지고 접으시면 됩니다. 이제 실을 밀랍으로 코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트 안에 쌓여져 있는 화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을 50cm 자에다 대고 이렇게 놓고 끝과 끝을 잘 맞춰서 50cm를 한 20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더 필요하시면 같은 방식으로 또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끝을 잘라주시고 이렇게 이 밀랍을 이용해서 이렇게 초치를 해줍니다. 뭉칠 때까지 더 많이 이렇게 묻혀 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반으로 접고 실크랑 울 사이에다가 다리미를 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열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붙어있는 밀랍이 실 속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풀이 먹여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화지를 이용하실 때는 지금 안 묻어 있는 쪽을 계속 찾아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요 뭉쳐있던 게 살살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펴지거든요. 낱개로 어느 정도 펴졌을 때 그때 끝을 내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낱개로 아까 뭉쳐있던 게 낱개로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실을 가지고 이제 바느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다가 실을 끼우실 때는 보통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바늘에다가 실을 끼우게 되면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하는 방식은 실을 움직이지 않게 끝을 잘 잡고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바늘을 위에서 이렇게 내리면은 바늘이 쉽게 잘 들어갑니다. 요 끝쪽에서 한 2cm 정도 앞쪽에 이렇게 잡고 실의 가운데 살짝 이렇게 떠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0.5cm 정도 한 번 더,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3번을 떠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실에서 바늘이 빠지지 않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렇게 접혀진 라인 따라서 바느질을 시작을 할 텐데요. 처음 시작은 여기 끝쪽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은 매듭이 안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의 끝쪽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끝쪽에 살짝 이렇게 점수를 두시면 됩니다. 점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3번을 점수를 둡니다. 이게 점수 매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점수 매듭을 짓고 난 다음에는 이거 한번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은 상태로 바느질을 할 건데, 바느질 중에 감침질입니다. 감침질은 이렇게 겉에서 안쪽으로 바느질을 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 실이 나와 있는 위치에서 살짝 0.1mm 정도로 간 다음에 바늘의 방향은 이거는 90도죠. 요거는 45도예요. 90도와 45도의 사이에 한 75도 정도 이렇게 약간 사선을 놓고서는 바느질을 합니다. 바늘의 각도도 중요한 게 각도에 따라서 실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늘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 손이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앞쪽은 손톱으로 눌러서 바늘이 잘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가 좀 빳빳한 코팅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골무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 오른손이 하는 역할보다 왼손이 하는 역할이 좀 더 중요합니다. 왼손이 잘 잡아줘야지 오른손이 이렇게 눌러줬을 때 잘 들어가거든요. 왼손을 이렇게 잡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각도가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겠죠. 이렇게 눌러갈 때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잡고서는 바늘이 쏙쏙 제자리에 잘 들어가게끔 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게 바늘이 잘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는 바늘 나오는 구멍의 바로 밑에 손톱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실과 실의 땀 간격의 차이는 이 실의 두께만큼 띄워주시면 됩니다. 톡톡 보이게끔. 여기 보시면 지금 꼭지점에서 이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일자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방향을 보시고서는 이렇게 접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라인이 일자로 이렇게 펴져가면서 바느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렇게 놓고 이렇게 꺾어서 바느질을 하게 되면은 이 라인이 자동적으로 여기 부분은 길어지고 이 부분은 짧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주름이 잡힙니다. 그래서 항상 바느질 한 부분을 이렇게 펴가면서 바느질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이 나오는 부분에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전개도 선 따라서, 접혀진 선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점수 3번을 또 두게 됩니다. 이렇게 점수 3번 두고 이렇게 해서 끊습니다.
이거는 아직 끊지 마시고요. 다시 또 시작은 뒤에서 이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바느질 한 부분 뒤쪽에 이렇게 텀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땀을 이렇게 걸쳐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통과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것도 3번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뒤쪽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방식의 감칠질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마무리해서 점수 매듭으로 마무리된 곳에 점수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 점수를 감침질을 이렇게 이용해서 안 보이게 감싸줍니다. 지금 여기에 크로스되는 이 라인과 이 라인이 넘어가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끝에까지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 줄게요.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3땀 정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떠준 다음에 앞쪽에서 크로스 다시 또 시작하는 부분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이렇게 바느질 한 부위가 산으로 되게 올라오게 이렇게 접어가면서 바느질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5땀 정도 이렇게 뜨셨으면은 요거를 조금 내려서 이제 같은 방식으로 감침질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은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끝에서 이렇게 이 라인을 따라서 직선으로 지그재그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은 요 끝쪽에 나온 부분에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한 땀을 이렇게 떠줍니다. 한 2배 정도로 떠주는 거죠. 이쪽으로 앞쪽으로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잡고 이제 또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제 다 이렇게 바느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라인이 있죠? 그 라인을 이렇게 접어서 주시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안감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감 쪽은 이렇게 거친 부분은 뒷면이고요. 이렇게 고운 쪽은 앞면입니다. 그리고 이건 심지천의 뒷면 쪽은 이렇게 거칠고 반짝반짝한 부분이 풀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앞면 쪽은 이렇게 곱고 부드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뒷면과 이 신지의 뒷면을 이렇게 맞대어서 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면은 요 속에 있는 이 풀칠한 이 부분이 녹아서 붙어질 것입니다. 다리미의 온도는 지금 면에다가 온도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불이 켜져 있지 않고 꺼졌을 때, 온도가 다 올라왔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위에서 누른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다리시면 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다리미가 스팀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일반 다리미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가지고 계신 다리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열로 다릴 시에는 밑에 지금 동피 가죽이 형태가 일그러질 수 있으니까 그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붙은 상태면은 이렇게 다 붙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없이 다 붙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해서 반을 접습니다. 가장자리 여기랑 여기 부분을 홈질로 바느질을 할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홈질보다 한 3cm 정도는 박음질로 들어갈 거예요. 도안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20cm가 있습니다. 근데 안감이기 때문에 약간 작게 9.5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가죽이다 보니까 이 골무를 이용해서 조금 더 힘 있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가 움직이지 않게 한번 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에는 바늘 끝을 매듭을 짓도록 할게요. 이렇게 손으로 이용한 매듭 짓기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힘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끝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바늘을 이용해서 한 번, 두 번 돌리고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집니다. 네, 손으로 하는 매듭, 바늘로 하는 매듭 둘 중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처음 한 3cm 정도는 박음질로 해주세요. 땀의 간격은 0.3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박음질이 이렇게 한 2, 3cm 정도 간 다음에는 홈질로 땀수로 0.3에서 0.5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들어가시기 힘드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다시 또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박음질 한 부분은 여기 부분이고요. 홈질한 부분은 지금 속속 들어가서 잘 안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감을 완성이 된 상태에서 겉감 속으로 넣어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홈질을 하고 난 다음에 끝에 마무리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감은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잘라주시고요. 여기도 한 번, 두 번 감아서 이렇게 안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겉감의 끝과 끝을 이제 또 감침질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매듭을 져주시고요. 시접 부분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접혀져서 안으로 들어갈 라인인 거죠.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접 부분이에요.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이것도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여기 끝부분 마무리 단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매듭이 안 보이게 하는 마무리 작업이거든요. 실이 여기 나온 부분을 다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서 이렇게 꼬아주세요. 그리고 바느질한 부분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 통과를 시킬 때 한번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걸쳐서 또 한 번 더 통과를 시켜줘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를게요. 네, 이렇게 가장자리가 완성이 됐는데 지금 안쪽에 시접이 있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죠. 이 시접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가름솔로 펴줘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이 부분에 솔기가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양쪽으로. 이 솔기를 한쪽으로 꺾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라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갈라주는 거를 얘기를 해서 가름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갈라주면 됩니다. 이 가르는 거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밀면은 안쪽까지 이렇게 한번 솔기를 갈라서 이렇게 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끝쪽은 여기 뾰족한 부분을 안으로 들여 넣어줄 겁니다. 이 끝쪽 이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넣어서 여기하고 여기 길이를 한 2cm 내지 2.5cm 그 정도로 이렇게 끝이 뾰족한 부분을 들여넣게 할 겁니다. 이렇게 넣고 형태를 잡아줘요. 겉감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안감에 끈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끈을 이렇게 펼치시면은 여기 끝쪽에 맞게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을 짓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지금 여기 매듭은 여기가 안 보이는 쪽이고 이쪽 안쪽은 보이는 쪽이에요. 그래서 매듭을 안 보이는 쪽으로 놓으시고서는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네. 지금 여기 바느질 한 선을 따라서 끈도 이렇게 같은 선상에다 놓고 바느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갔으면 여기에서 2번 감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 끈 중앙을 이렇게 통과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밑에 작업이 이렇게 세모가 되게 이렇게 접어놓고 끈이 완성된 안감이 겉감 속으로 들어갈게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 윗부분이 이렇게 쭉 감침질을 할 것입니다. 네, 끈이 이 라인에 맞춰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끈을 우선은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끈하고 끈이 가운데에 들어간 앞면하고 뒷면을 이렇게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똑같이 가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쌓이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서 한 번 더 앞쪽으로 끈만 통과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천은 물리지 말고 끈만. 그리고 앞쪽에서 다시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거는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끝날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같은 방식의 감침질을 이제 끈이 이제 다 된 상태니까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끈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방향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은 여기 겉면이 보이는 쪽이 앞쪽으로 오게 해가지고 바느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마무리 지을 텐데요. 여기 실이 나온 부분 바로 다시 한 번 더 바늘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원래 방향은 이 방향이죠. 바느질 하는 방향은. 그런데 반대로 실 나온 부분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안쪽으로 아무 곳이나 빠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보이는 매듭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밑에는 주름이 이 정도로 잡혀지는데 이 윗부분은 조금 더 주름을 많이 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많이 주름을 잡아주는 게 좀 더 이쁩니다. 이 골라인을 좀 더 견고하게 더 엣지 있게 이렇게 주름을 잡고 싶으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바느질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 위에다가 무거운 책이나 그런 거를 누르신 다음에 한 2시간 이상 고정을 시켜주시면은 좀 더 엣지 있는 이 골과 산 라인의 접기가 표현이 될 것입니다. 튜토리얼 영상에는 자석이 부착된 것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안감에는 이미 자석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들어갔을 때 빠져나옴 없이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겉보다 보이지 않는 안쪽도 이뻐야 된다. 천을 염색하고 바느질도 하는 조하나입니다. 우리가 만들 키트는 규방의 전통 손바느질로 기어가지고 종이접기에 조형을 담은 미니 크로스백 키트입니다. 숯, 먹, 그 다음에 쪽으로도 한번 담갔다가 빼면은 되게 푸른빛이 돌면서 진한 색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상태는 그 상태인 거예요. 처음에 기초 구상도는 유물에서 따오고 어떤 형태에서 이 선만 빼고 하는 방법을 또 이렇게 구사를 한다든가 갈래갈래로 이렇게 찢어서 디자인을 만들죠. 비처럼 내려있는 그런 형상으로 보인다.
또 어떤 분은 나비처럼 보인다. 이렇게 제각각 사람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손수 엄마가 직접 이렇게 지어서 만들어준 스웨터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오래 간직하고 싶은 거죠. 작가들이 이렇게 손수 만드는 이 공예품들에 또 그 따뜻함의 혼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따뜻함을 사용자들한테 전해지면서 공예의 가치를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